한 나라의 리더가 던진 한마디 말이 때로는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이 되기도 하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가 충성이라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시민의 의무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오늘 그 논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죠.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글은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출발해서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지죠. 충성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한 언론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의외의 곳, 바로 동양 철학에서 찾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부터 그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글은 박문기 기자의 칼럼인데요. 그는 대통령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실제 행동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렇다면 진정한 충성이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 저자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근거로 삼고 있는 동양 철학의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쳐온 충성이라는 개념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의 모든 주장은 바로 이 네 글자, 인해예지에서 시작됩니다. 저자는 이걸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네 가지 핵심적인 덕목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각각 어지름, 의로움, 예의, 그리고 지혜를 뜻합니다. 모든 논리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재밌는 건 저자가 이 네 가지 덕목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한다는 거예요. 인해와 예지를 합쳐서 두 글자로 줄이면 양심이 되고요. 이걸 다시 한 글자로 응축하면 바로 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덕치는 결국 이 양심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이 덕이 발현되는 데에도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에서는 효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사회로 확장되면 예가 되고요. 그리고 국가라는 가장 큰 단위에서 최고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 바로 즉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에게 충성이란 단순히 윗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덕을 실현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행위인 셈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충성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건데요. 하나는 맹목적인 복종, 다른 하나는 진정한 충성. 과연 이 둘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둘의 차이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랬든 충성은 리더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거라면 진정한 충성은 국가의 덕, 즉 인의 예지라는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이 특정 사람이냐 아니면 국가의 도덕적 기반 그 자체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 철학적인 틀을 가지고 현실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한 정권이 이 네 가지 덕목, 인의 예지를 모두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저자는 그때 시민의 의무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의 첫 번째 비판은 즉 어지름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충성이라는 겁니다. 저자가 이 불인의 근거로 든 건 크게 두 가지 사건입니다. 바로 이태원 첨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과 주요 수해 피해자들에 대했던 방식입니다. 두 번째 비판의 핵심은 바로 의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건데요.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주장인 거죠. 저자는 이 불의의 근거로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의혹, 검찰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국익을 더 챙기는 것처럼 보였던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자는 즉 예의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국민이나 반대 의견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 근거로는 최해병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반대 의견을 물리적으로 막는 소위 입틀막이라고 불리는 상황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비판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지혜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해 무지하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는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점과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 등을 꼽았습니다. 이걸로 인의 예지가 모두 무너졌다는 저자의 비판이 완성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덕목을 조목조목 비판한 저자의 주장은요, 이제 아주 파격적인 결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의 충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충성은 덕을 잃어버린 지도자, 개인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국가, 그 자체를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자는 아예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소위 폐악의 정권에 협력하는 것, 그게 바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불충이라는 거죠. 결국 이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어쩌면 국가에 대한 진정한 충성은 때로는 그 국가의 대통령에게 불충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시민의 의무가 무엇인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언론인의 주장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의 논리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이 질문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충성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나요?